스타트업 안에서도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광고 대행사랑 혹시 일을 같이 해보셨을까요? 네, 한 적도 있고, 네. 마케팅 셀프 서빙도 해봤고, 네, 셀프 그렇습니다. 서빙도 해보셨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가님께서 퍼포먼스 마케터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가 일단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메타나 구글 같은 퍼포먼스 마케팅 툴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마케터를 넘어서 저는 이제 그 효과 기반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제 낼 수 있는 그 마케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지금도 마케팅 리더를 맡고 있는데, 네. 퍼포먼스 마케터도 CRM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요즘에 이제 영역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이제 구좌들을 어떻게 운영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기본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최고를 뽑아낼 수 있는 마케터가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효과를 증명해내는 마케터가 맞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주가 퍼포먼스 마케터와 함께 해야 된다면 물론 뭐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점을 광고주 입장에서 퍼포먼스 마케터한테 같이 고민을 해달라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마 구체적인 좀 그 목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있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네. 뭐 CAC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낮추고 싶다. 이번에 뭐 단가나 뭐 로아스를 얼마나 하고 그쵸. 싶다. 리텐션을 높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그 상위에서 왜 그걸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과 이해도를 많이 이제 고민해 주면 더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은 관심이 있거나 고민을 가지는 마케터나 대행사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목적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지표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 방향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 정의거든요. 그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마케팅 단순히 팀원이 뭔가 카운터파트가 아니고 리더나 CMO나 뭐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자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비즈니스 어떤 목적 현재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그 문제를 뭐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묻고 듣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행안을 짜는 이제 마케터였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경쟁력이 있다면 생각보다 그 내부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많지만 그 시장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스타트업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데이터를.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외부 인지도라든지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어떤 그 사이트나 서비스 요즘에 뜨고 있는데 그거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대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경쟁력 중에 하나가 많은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또 그 온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내부 데이터만 보다 보면은 사실 그 외부로 이제 결국 뭐 인지도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 외부로 또 돈이 들고 그렇죠. 또 내부 서베이도 이런 팀이 있어서 구체적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회사도 많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약간 둔감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외부의 그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약간 그냥 단순히 우리 거를 대행해 주는 뭐 손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가는 파트너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중추 신경계처럼 좀 같은 높은 단위에서 좀 고민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고 이제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가 작다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의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데이터만 있으니까 외부에 좀 다양한 레퍼런스나 이제 광고주와의 경험이 있는 그런 데이터나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주면서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혹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같이 좀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컨드 펭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이제 뭐 고쳐야 될 건 다시 고치고 뭐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마케팅이 뭐 대부분 다 그렇죠. 뭐 플랜, 두, 시 요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는데 네. 퍼포먼스 마케터 역시 그런 과정을 많이 겪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터도 혹시 스타트업의 기업가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기업가 인재가 되는데 그 펑션의 제약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없고. 네, 하물며 이제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GMB 매출을 창출해내는 부서기 때문에 그 어느 조직보다 오히려 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좁게 정의하면은 그게 기업가형 인재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니어나 신입일 때는 주어진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꽤 제가 뭐 7년, 10년 그 이상의 연차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고 물론 되게 아는 것도 많고 전문성은 있지만 이 관점 자체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지어 CMO를 이제까지 하신 분들도 이게 그 관점을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케팅 성과를 어떻게 높이고 뭐 로아스가 어떻게 하는 게 그 앞서서는 비즈니스 목적과 해결해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고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근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단으로서 마케팅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온라인된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거나 좀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주니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컨설팅 때 초기에 그 오너의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마케터 분들도 물론 자기가 이제 하는 업무를 충실히 배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이제 팀장의 관점, 그 이상의 관점, 비즈니스의 관점을 잘 쌓아두는 게 개혁과 연재로 가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좁은 의미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데만 포커스를 둔 사람은 이게 뭐 7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혹은 뭐 CMO까지 가신 분들도 이제 좀 적당한 기업가형 인재라고 좀 부르기에는 어렵게 될 수 있겠지만 주니어여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목적이라던가 이런 좀 높은 뷰까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퍼포먼스 마케터도 기업가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도전해봐야겠어요. 네. 제가 책을 조금 이제 읽어보면서 저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니까 네. 좀 감명 깊게 다가왔던 문구가 지표를 개선하려고 해서는 지표를 개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소제목으로 넣어주셨던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퍼포먼스 마케터한테는 이제 미치는 거죠. 음. 지표를 개선하라 그랬는데 지표 개선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셨는지 네. 또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표를 정말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좀 밟아야 하는지 뭐 그런 게 좀 팁이나 이렇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부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게 차곡차곡 넣어둔 건데 사실 이걸 또 구두로 설명하려니까 되게 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표를 이제 계산한다는 것은 그 지표 뒤에 있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지표를 개선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로아스를 높인다. 로아스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투입하는 광고 대비 최고의 아웃풋을 내고 싶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 뭐 이런 건데 뭐 로아스를 높이는 방안은 사실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타겟을 어떻게 잡느냐. 그쵸. 굉장히 이제 뭐 VIP나 올가닉하게 유저한테 굳이 예전에는 광고가 나가지 않았던 유저들한테 잡거나 뭐 검색 광고에서도 사실은 거의 그냥 우리 사이트로 기본적으로 올가닉한 키워드로 인입되는 것을 잡아서 광고를 하거나 그렇죠. 로아스가 그럴 수도 있죠. 몇만 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아닌 지표만 바라봤을 때 이제 발생하는 그 이제 그런 어떤 디스크리펀시 그 차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 선행 지표와 또 후행 지표라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지표는 보통은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죠. 매출을 올리고 싶거나 뭐 수익성 올리고 싶거나. 근데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것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앞에 선행 지표가 있는데 여기 문제 정의의 또 과정이고 가설 검증의 또 과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셀렉션 저희 그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의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혹은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여서 이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선행 지표인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GM 매출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왜냐면 매출 개선이라는 건 결국에 그러면 할인을 더 많이 하고 뭔가 뭐 이벤트라고 이런 걸 텐데 이제 문제의 정의를 셀렉션이라고 봤을 때는 요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선행과 후행 지표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도 있고요. 또 이제 책에서는 또 이제 시스템 관점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또 지표를 개선하는 점에서 또 이제 서술해 놨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나 뭔가에만 매몰돼가지고 요거만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맞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앞단에 있었던 뭐 선행 지표를 맞아요. 개선한다던가 실제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를 먼저 찾아가지고 걔를 개선해서 이 지표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좀 웃긴 얘기지만 퍼포먼스, 그러니까 대행사
회사의 퍼포먼스 마케터로서는 이 선행 지표들을 고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좀 좋지 않은 이제 수를 써서 뭐 네. 오가닉으로 유입되는 거를 굳이 광고로 잡는다던가 네.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네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예를 들면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판매 부수가 판매량이 적어지는데 네. 이거를 이제 외부의 대행사의 마케터가 심한 개선하기에는 쉽지 네. 않은 부분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아까 강점을 외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외부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계는 당연히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제 퍼스트 데이터는 이제 보통 기업이 있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저는 특화된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스타트업에 가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부서에서 문제를 푸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보거나 뭐 그럴 이제 여유도 없고 그렇지 않고 다 이제 그 제한된 상황에서 최적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 쪽의 문제를 다 푸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그 문제가 한정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적을 꺼내는 게 결국에는 그 굉장히 좋은 또 영향이나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이제 요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을 잘 알면은 제가 하는 퍼포먼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에서도 그 관점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말보다도 그 실제로 필드에서 겪으시면 더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지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단 이제 설정도 하시고 가설 검증도 하시고 결과적으로 개선이 돼야 이제 지표가 개선이 되는 맞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게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좀 쓰면서 해도 되나 싶긴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는 셀러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제 뭐 쿠팡도 그렇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이게 그냥 요즘에는 단순히 물건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파시는 이제 셀러들이 정말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런 셀러들 분들도 혹시 창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당연히 창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가라고 생각하죠. 다만 이제 이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장사단에서 머물러 있느냐, 사업까지 가느냐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창업은 했지만 장사하고 사업은 다르다. 그래서 장사는 본인이 하는 역할을 열심히 했을 때 더 생산성이 이제 1대1로 거의 매칭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이제 확장성의 한계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회사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떨어져서 111 해서 합쳤더니 10이 아니라 뭐 100, 1000, 만이 돼야 되는 게 이제 회사의 의의고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조직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일의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협업을 더 잘할 것인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 구조를 만드는 거는 이제 굉장히 다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확장성이 굉장히 무한하고 심지어 제가 뭐 원하기만 하면은 사업 같은 경우는 놀 수도 있죠. 장사는 그렇죠. 놀면 안 되죠. 장사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창업이라는 행위 자체는 똑같이 창업가라고는 보시지만 이분이 장사를 하시는 데서 머무르는 거냐 그리고 이제 뭐 회사를 차리면서 뭔가 뜻을 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냐는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좀 존재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요즘 워낙 셀러가 이제 범람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아까도 앞단에 말씀하셨지만 뭐 1억 버는 게 쉬웠어요. 뭐 6개월이면 벌어요. 뭐 그런 문구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다 이분들이 창업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일은 누가 하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창업은 했지만 이제 장사와 사업은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요런 이제 온라인 셀러 분들이 사업을 어쨌든 뭐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번창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설 세우고 이제 입증하려고 하고 데이터 보시고 그러고 계실 텐데 컨설턴트로서 셀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좀 거치면 좋을지 사업을 초창기에 진행하시는 장사를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좀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좀 계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장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거의가 사실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고 그리고 또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 시장일수록 저는 더욱더 그 포지셔닝
경쟁 우위, 내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이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키워드를 잡아서 뭐 하라라고 이제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일수록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나라는 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그거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그 퍼스트 펭귄이 아니라 이제 세컨드 펭귄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말에는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퍼스트 펭귄처럼 보이지만 결국 퍼스트 펭귄을 따라하고 싶은 가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되지 말고 네. 차라리 세컨드 펭귄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2등이 되라, 뭐 2인자가 되라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거를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이 되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역량을 쌓아서 기회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창업을 하든 그것이 뭐 다른 회사로 가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 셀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두려움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라도 하겠다 싶어서 하시면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따라하고 다 따라하고 잘 될 땐 잘 되지만 안 될 땐 또 다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팔고 싶은 게 있고 어떤 사업에 어떤 문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더 고민해 보신 사람들일수록 차별화가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제 내면을 들여다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망과 동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차별화된 어떤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스스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차별화를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나중에 형태로 변질이 돼서 뭐 제품이 되던가, 혹은 그게 서비스화가 돼가지고 서비스 상업이 되던가 그런 쪽으로 해서 차별화를 가져가야지. 그냥 단순히 뭐 남들 하듯이 다 따라하고 뭐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하는 거 그냥 쫓아가지 말고 스스로가 되어라. 저도 이게 이제 세컨드 펭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불확실한 2인자보다는 이제 뭐 완벽한 2인자가 돼야 약간 그렇게 소재를 쓰셨어요. 그래서 2등으로 머물라는 건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래서 좀 넓게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돼서 더 좋은 파트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책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구두로도 그리고 여러 예시를 들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마케팅 그룹 인터뷰를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종료를 하기 전에 작가님께서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 돼도 좋고 이제 뭐 미래 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원하게. 방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데요. 많은 좀 이제 시대 정신이 퍼스트 펭귄이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움인데 대부분의 결정을 두려움으로 하면은 거의 나중에 잘 안 되더라고요. 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컨드 펭귄이 되는 것은 그냥 뭐 말씀하신 것처럼 2인자에 머물라, 뭐 누군가의 팔로워가 되라 이런 것보다 더 심층적으로는 결국에는 나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나의 스토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발굴해서 그 후에는 사실은 창업을 해도 되고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되고 회사에 있든 없든 조직에 속하든 안 속하든 내 자신이 가진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살아가라는 게 이제 이 책의 메시지라서 독자분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저도 후배들이 항상 이제 많은 고민을 들려줄 때마다 그런 답변을 주곤 하는데 그런 분들이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감동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세컨드 펭귄의 저자이자 백패커의 최고 전략 책임자 임승현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